비상계엄 수습 국면에서요, 이 주요 인물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아까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습니다. 또 신뢰도만 놓고 본다면 우원식 국회의장, 물론 민주당 출신이지만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죠, 형식적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표를 15%포인트나 앞섰습니다. 물론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신뢰도가 15%에 그친 것에 비하면 이 대표는 그래도 양호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뢰도보다 비신뢰도가 더 높은 거,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보다도 신뢰도가 더 낮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조사 결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번에 그 불법 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평온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를 누가 잘했는가, 그 평가겠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맡고 있는 그 국회 상황에서도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결국에는 시간을 신속하게 이끌어내서 불법 계엄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막아냈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한테 큰 안심을 준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높고, 이재명 대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탄압도 받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가 가지고 있던 것도 있지만 호감도가 그렇게 높은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지난 대선에서도 비호감도가 높았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이번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의 역할, 그렇게 우원식 의장과 비교했을 때는 좀 주목받지는 못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좀 아쉬움이 커요. 77%의 부정 여론이잖아요. 이거는 첫 단추는 잘 끼웠습니다. 나는 이거를 위헌이라고 국민과 싸우겠다. 이거를 쭉 길고 나갔으면 저는 그게 좀 바뀌었을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오락가락 행보 자체가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 봅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분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 다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전국 수습 방안, 아까 저희가 이제 탄핵 공세,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신뢰 비신뢰도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전국에 어떤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깊이 감안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 국면이 좀 이제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탄핵 심판으로 넘어갔을 때 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당적이 없긴 하지만 우원식 의장도 앞으로 야권의 대권 경쟁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음을 또 한번 보여준 그러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자신에 대한 소송 서류도 송달받지 않고 있고 재판 기일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그 시간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지연하는 모습도 같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는 어떤 분위기로 갈 것이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심판하자, 이러한 분위기로 흘러갈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야권 쪽에 새로운 잠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군들이 등장할 것 같다. 그중 우원식 의장이 앞장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 부분에 듭니다. 대해서는 반론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렇게까지 너무 많이 상상력을 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포인트에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시점이라서 이 정치인의 평가라는 거는 오늘 일이 늘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정치 상황으로 변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